그래서 이런 식의 주식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넣어놓으면 주식으로 돈이 그래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주식형 펀드가요, 2007년, 2008년에 굉장히 많이 돌았었어요. 그때 은행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식형 펀드를 캠페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금리가 이제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네. 금리 가지고는 은행이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펀드 팔면 거기서 수수료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은행이 주식형 펀드 캠페인했죠. 네. 그래서 2008년 8월 달에 주식형 펀드가 144조 원까지 갑니다. 은행들이 이렇게 많이 모아주니까 자산운용사의 주식을 사면서 그때 주가가 가대평가됐거든요.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주가가 폭락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형 펀드 은행 권유로 가입했는데 손해를 보니까 주식시장이 실망한 거죠. 그래서 일부는 뭐 아주 극히 일부겠습니다만 펀드가 손해났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그 펀드를 해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식형 펀드가 그때부터 계속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한때 72조로 꼭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아, 정말 반토막이 났네요. 네, 반토막이 났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좀 늘기는 늘었는데 한 92조, 95조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펀드로도 주식 돈이 살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고객의 탁금 줄어들고 주식형 펀드 안 늘어나니까 뭐 기관도 주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살 돈이 없으니까 주가 조정을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그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더 줄어들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코스피 시가총액은 2,1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한때 2,300조까지 갔다가 지금 주가가 떨어져 2,100조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200조가 날아갔네요. 예, 예, 그런데 이 주식형 펀드하고 고객 애탁금 이게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니까요. 최근에 7.3%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8년 그때 펀드 캠페인 했을 때는요. 이 두 개 합치 시가총액이 27%까지 올라갔어요. 와, 높았네요. 예. 그럼 작년에도 이제 좀 시장 좋았었잖아요. 그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나요? 작년에도 한 뭐 고객 애탁금이 뭐 70조 넘고 그다음에 그때 그 주식형 펀드도 한 뭐 95조 대가 돼가지고 한 7.5%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7.2%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좀 주식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아, 네, 그래서 그 주가가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뭐 주식 자금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뭐 고객 예탁금도 그렇고 주식형 펀드도 그렇고 지금 많은 돈이 들어오지가 않고 있으니까 좀 주식이 반등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자금이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좀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네. 네, 그런데 제가 걱정한 거는 2007년, 2008년에 주식형 펀드 캠페인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주식시장을 떠났거든요. 사실 그때보다 지금이 주가 수준이 더 높으니까 가지고 계시면 은행 이자보다 높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많은 동학 개미운동이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좀 견디시면 되거든요. 주가랑은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명목 GDP로 측정해 보니까 적정 주가가 3천이 넘는다. 시간의 문제에 다시 주가는 3천은 넘거든요. 좀 기다리시면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주식시장을 지금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너무 좋은 시기에 들어오셔서 지금의 시장을 견디기가 어려운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주식형 펀드로 다시 돈이 들어오려면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은 이제 주식 사도 되겠다. 그래서 돈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금융회사들이 뭐 펀드 캠페인, 주식형 뭐 캠페인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두 번 금융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뭐 한 1년 정도는 뭐 주식형 펀드에서 돈 정체, 그 다음에 고객 예탁금도 정체되면서 주가가 좀 지루한 조정을 거칠 것 같아요. 상당 기간 동안 좀 정체가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로 코스피가 1490까지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굉장히 싼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뭐 주가도 오르면서 주식시장 굉장히 많이 돈이 돌았는데요. 이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든지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뭐 지난 거 대선 후보가 코스피 자기 집권기간 5천까지 올라갈 거다. 네. 뭐 이런 전망을 했는데 5천이요. 그런 기대가 생기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네. 네, 그런데 향후 1년 정도는 그런 기대가 좀 힘들고 그래서 주식시장으로도 돈이
지지부진하고 안 들어오고 주가도 좀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떠날 때 이때 우리가 참고 오히려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은 저는 내년 상반기 가면은 다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내리고 시장금리는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이미 은행 금리보다 높아졌습니다만 내년은 더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뭐 주가가 떨어지면은 배당 수익률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은행 이자는 다시 떨어지니까 뭐 어떻든 거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의 주식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기는 해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얘기가 나온 것들을 정리해 봤을 때 증시 주변 자금, 결국 주식을 살 돈이 현재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통화 증가율이 워낙 떨어지고 있고 뭐 단기 자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주식 자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을 때도 고객 예탁금, 뭐 주식형 펀드가 워낙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정체가 예상되기는 해요. 주식시장의 반등을 고려를 했을 때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막 도망가거나 떠나거나 뭐 그러기보다는 좀 버티는 것, 그리고 좀 매수를 지금 하는 것, 이게 또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를 돌아봤을 때도 뭐 이렇게 주식시장은 항상 좋지만은 않잖아요. 예, 그렇죠. 조정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지금이 그런 기간인 거 그런 아닌가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유동성이 좀 축소되고 있지만은 절대적으로는 실물에 비해서 아까 마샬 K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실물에 비해서는 돈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돈들이 지금 안전한 쪽으로 숨고 있다. 절대적으로 많다. 돈 자체는 많은데 이 많은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은행 예금적으로 숨고 있다. 숨고 있다. 근데 그 숨은 돈들이 기회가 되면은 네. 다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기회를 우리가 언제인지 잘 봐야 되는데, 그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경제에 굉장히 뭐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네. 그럴 때 다시 그 숨어있던 돈들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그 숨어있던 돈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네, 뭔가 전망이 굉장히 좋아질 때, 좀 좋은 모멘텀이 있거나 뭔가 그런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좀 돈이 이렇게 나와 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언제가 될지 참 기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3,300 갈 때 제가 2,750 이야기했었는데 굉장히 낮아 보였는데 지금 2,750이 높아 보여요. 높아 보이죠. 네. 근데 언젠가는 또 2,750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 시기가 올 거라는 겁니다. 네, 사실 생각해 보면 시장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승하잖아요.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조정하는 기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기를 나중에 몇 년 뒤에 돌아보면 웃음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 내가 버텨서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시기가 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겪지는 못했지만요. 네, 교수님의 스터디가 곧 오픈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스터디 참여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요. 느낌이 어떠세요?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한 거는 두려움하고 설렘 두 가지거든요. 네. 지금 두 가지 느낌이에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저 번지 점프도 했고요. 마라톤 풀코스도 달려봤거든요.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실 때도 이런 두려움도 있는데 그 설렘으로 저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새로운 모델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돈을 늘리기 위한 거거든요. 제가 돈의 정의를 가끔 말씀드렸죠.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만드는 게 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돈에 대해서 같이 많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돈과 관련된 거는 재밌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뭔가 저한테 도움이 되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교수님도 방금 전에 설레는 마음이 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여하시는 분들도 설레는 마음 갖고 기쁜 마음으로 스터디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주제 증시 주변 자금 얼마나 줄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 나눠봤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었지만요. 앞으로 주식시장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등하기를 기대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나가자고요. 네, 오늘도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대 안 했거든요. 증시 주변 자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주식을 살 돈 이라는 첫 번째 정의를 듣고 나서부터 생각보다 쉽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주식시장을 돌아가게 하는 돈에 관련된 얘기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좀 쉽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돈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네.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인가. 좀 앞서지만 거기서 길목 지키고 있으면 네. 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돈이 어떤 산업에서 흘러갈 것인가, 그 다음에 주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돈의 흐름을 미리서 좀 예측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미래까지는 자세히 전망 못했습니다만 돈의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 그거를 우리가 돈의 흐름을 알고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그 돈의 흐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네, 사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좋지만요. 저는 이런 시간이 더 좋더라고요. 돈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이 각각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은 뭔가 좀 머리를 채우는 느낌이 들어서 좀 기분이 좀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하는 바람 갖고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